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9월 29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사진만 일부러 모아봤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부상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100% 몸 상태가 아닌 상황입니다. 근데 토트넘은 이런 상황에서 맨유 원정 경기를 떠나야 합니다. 맨유 원정 경기가 언제 시작하냐고요? 바로 내일 새벽 00시 30분에 맨유와 토트넘의 프리미어 리그 6라운드 경기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6라운드가 일부 진행된 가운데 토트넘은 2승 1무 2패 9득 5실점으로 리그 10위에 랭크되어 있고, 그리고 맨유도 똑같이 2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5득 5실점을 기록하면서 토트넘보다 무려 4골이나 덜 넣고 있는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나름 토트넘 자칭 1티어라고 생각하는 유튜버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경기 맨유의 승리는 없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그리고 맨유의 레전드 출신이자 현재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위원인 게리 네빌은 맨유의 2대1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승리를 예상하게 되는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중립 전문가의 예상을 들어보면은 이번 경기 가장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데요. 아스날 레전드 출신인 폴 머스는 이번 경기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엔제 감독이 직접 밝힌 손흥민 체력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현실이라는 소식도 전해드리고, 이번 경기 영국 매체에서는 어떤 예상 라인업으로 들고 나올지 예상하고 있는지 그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아직 구독 안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63%인 상황인데요. 이번 기회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그럼 아스날 레전드 출신인 폴 머스는 이번 경기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요? 해당 소식은 스포츠 웹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폴 머스는 맨유와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4골 이상의 골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폴 머스는 맨유와 토트넘의 맞대결은 두 팀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매우 공격적인 경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지만 다른 스토리가 펼쳐질 것이다. 토트넘과 맨유는 각각 리그 12와 11위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클럽은 5경기를 치른 후에 승점 7점으로 동률을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시즌 지금까지 두 팀의 성적은 엄청나게 달랐다. 토트넘은 거의 모든 경기에서 우위를 점한 반면 맨유는 응집력이 부족한 팀으로 보였다. 폴 머슨에 따르면 이번 경기는 4위를 차지하고 싶은 두 팀의 시금석과 같은 경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면서 기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드 트래포트에서 많은 골이 나왔다. 전 아스날 수비수 출신 폴 머슨은 토트넘의 공격과 맨유의 수비적 취약성을 감안할 때 이번 경기에서는 많은 골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폴 머스는 이 경기는 에릭 텐하흐가 이끄는 팀에게는 반드시 이겨야 할 경기라고 말했지만 두 팀 모두 고득점으로 무승부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폴 머스는 스포츠 키다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경기는 두 팀에게 모두 큰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위험할 정도로 높은 라인을 가지고 있고 맨유는 수비적으로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매우 개방적인 축구 경기가 될 것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많은 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 폴 머슨이었다. 라고 폴 머슨은 이번 경기에서 엄청 골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예상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맨유에서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확실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4위 안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는 맨유 같은 규모의 클럽에게는 빵과 버터라 같은 것이다 하면서, 여기서 빵과 버터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빵이 있으면 버터를 발라 먹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맨유라는 빅클럽에게는 4위 안에 들어가서 챔스에 가는 것은 빵과 버터의 존재처럼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비유적인 표현을 한 폴 머슨이었습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트벤트와 경기에서 맨유는 승리하고 압박감을 덜어낼 수 있는 완벽한 경기였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는지 보자. 그들은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다. 일요일에 토트넘에게 맨유가 진다면 맨유에게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테나우는 이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다른 건 맨유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맨유는 현재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는 폴 머슨이었습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번 주에 빌라와 첼시가 다른 경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토트넘이 맨유에게 이긴다면 그것은 4위 경쟁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그들은 지난 주말에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맨유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다. 호일룬의 몸 상태가 좋다면 호일룬이 먼저 선발로 나오는 것이 맞고 래시포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르나초와 래시포드를 함께 뛰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게 된다면 공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맨유가 될 것이다. 하지만 재밌는 것은 그들 모두가 벤치에서 나와서 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에 래시포드가 컨디션이 좋을 때조차 벤치에 앉아있는 것을 봤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스날과 경기에서 세트피스의 퀄리티가 유일한 차이점이었다. 하지만 뉴캐슬과 레스터와 경기에서는 모두 이겼어야 하는 토트넘의 경기력이었다. 이런 종류의 경기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토트넘이 토트넘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현재 상황에서 토트넘과 맨유에게는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지면 4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4번째로 높은 팀이 된다. 하면서 지금 4위 경쟁이 엄청 많은 팀들이 하고 있죠. 뭐 토트넘, 맨유, 뉴캐슬 그리고 첼시 이렇게 많은 팀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못 이기는 팀은 4위 경쟁하는 팀 중에서 제일 확률이 떨어지는 팀이 된다고 말하는 폴 머슨이었습니다. 그리고 폴 머슨은 이번 경기 2대2 무승부를 예상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폴 머슨의 예상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약간 사심이 들어간, 제가 토트넘 경기를 분석을 할 때는 항상 사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토트넘이 우세하다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토트넘이 이기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준다면은 사람들의 관심도 많아지고 구독자도 늘고 조회수도 상승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토트넘의 경기를 냉정하게 분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폴 머슨은 아스날 팬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가장 냉정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폴 머슨의 분석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폴 머슨은 2대2 무승부를 예상한 가운데 엔제 감독이 사실은 손흥민의 체력 관리를 해주고 있었다고 밝히면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엔제 감독이 사실은 손흥민 선수의 체력 관리를 해주고 있었다는 소식은 스퍼스 웹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엔제 감독은 부상으로 인해서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관리 프로그램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엔제 감독은 이번 시즌 선수단의 부상으로 인해서 손흥민에 대한 계획을 변경해야 했다고 고백했다. 손흥민은 맨유와 경기 전에 출전이 불확실하다. 손흥민이 카라바카 경기에서 부상을 입은 후에 토트넘의 주장의 컨디션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맨유와 경기에 출장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하면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데 소속팀에서 549분을 뛰었고 한국 국가대표팀에서 180분을 뛰었다. 이런 손흥민의 많은 경기를 뛰는 것은 엔제 감독에게는 걱정거리였는데 엔제 감독은 토트넘이 바쁜 시즌을 맞이하게 되면서 스타 선수인 손흥민을 건강하고 민첩하게 유지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면서 사실은 엔제 감독이 손흥민의 체력 관리를 해주고 있었다는 것이 공개가 됩니다. 엔제 감독은 계획 변경을 고백했다. 엔제 감독은 이번 시즌 첫 한 달 반 동안 손흥민에게 출전 시간을 줄일 계획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비둘기송 솔랑키 그리고 오도베르의 부상으로 인해서 그의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고백했다. 손흥민이 이렇게 많이 뛰게 할 계획이었냐는 질문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닙니다. 시즌 초반에 손흥민의 체력 관리를 해주고 싶었지만 비둘기송이 부상이었고 솔랑키도 부상을 당했었고 그리고 오도베르 역시 부상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부상의 양이 아니라 부상의 종류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소니는 더 많이 뛰게 되었습니다. 솔랑키를 영입하고 윌슨을 영입하고 베르너의 임대 기간을 연장하려는 아이디어는 소니가 A매치 경기도 해야 했기 때문에 손흥민의 부담을 관리하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면서 엔제 감독은 사실은 손흥민을 관리해주고 싶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부상 때문에 망쳤다는 소리를 한 엔제 감독이었는데요. 오도베르 그리고 솔랑키 그리고 비둘기송의 부상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체력관리 프로그램이 망가졌다고 고백하는 엔제 감독이었는데 와 이게 다 비둘기송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체력 혹사를 당하게 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솔랑키는 부상에서 회복했고 오도베르는 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부상을 당했는데 비둘기송은 이번 시즌에 토트넘에 남아서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는데 비둘기송이 누워버리면서 손흥민 선수가 체력 혹사를 당했던 것이 밝혀져 버렸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계속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제 감독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지만 소니는 항상 뛰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니를 계속 뛰게 하는 것에 현명해야 합니다. 나이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때문에 영향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현대게임에서 소니처럼 경기를 계속 뛰는 것과 같은 것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기 가부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책임의 일부는 우리 선수를 보호하려는 우리의 몫이며 특히 소니의 경우 우리는 소니가 계속 경기에서 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답하였고 선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장 손흥민이 너무 많이 뛰어서 체력에 걱정된다고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엔제 감독은 아닙니다. 저는 합의에 의해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없습니다. 소니와 같은 선수가 있을 때 저는 그런 선수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데 그들은 항상 경기를 뛰고 싶어 할 것입니다. 차를 마시며 소니와 이성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소니 이건 너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일이 될 거야 말함으로써 소니의 경쟁심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닙니다.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소니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가 저에게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 낫습니다. 그게 제가 소니에게 원하는 일이고 그에게 생각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건 제 결정이고 제 책임이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면서 손흥민의 체력 관리를 위해서 솔랑키, 오도베르, 심지어 주급이 비싸기로 소문난 베르너까지 임대 결정을 해버렸는데 초반에 솔랑키의 부상 그리고 오도베르의 현재 부상 그리고 시실리송의 부상 그리고 베르너는 폼이 올라오지 않으면서 손흥민 선수의 체력 관리를 해주는 것에 실패했다고 부상 때문에 손흥민의 체력 안배 프로그램이 망가져 버렸다고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요 베르너와 그리고 시샬리송 있잖아요. 이 두 명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혹사를 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베르너는 폼이 올라오지 않아서 선발로 쓰기에는 뭔가 애매하고 시샬리송은 잔류해서 뭔가 보여주겠다고 당당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부상으로 누워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손흥민을 선발로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실력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혹사를 당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그동안 엔제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체력 관리해주지 않는다고 조금 비판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엔제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챙겨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베르너, 시샬리송 때문에 비둘기송 때문에 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엔제 감독이 사실 손흥민의 체력 관리를 해주었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맨유와 경기에서 토트넘이 어떤 예상 라인업으로 들고 나올지에 대한 기사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어떤 라인업으로 나올 것인지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이번 맨유와 경기 예상 라인업 소식은 풋볼 런던을 통해서 전해졌고, 손흥민은 체력 테스트를 받을 것이고 사르는 들어갈 것이고, 엔젤 감독은 맨유와 경기를 어떤 라인업으로 선택할지 결정해야 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 일요일 맨유 원정 경기를 떠나게 되는데,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모든 대회에서 4연승을 노리고 있다. 토트넘과 맨유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비슷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2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지만 토트넘은 9골을 넣었고 5골을 실점한 반면 맨유는 5골을 넣고 5골을 실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테나흐의 맨유는 유로파 리그에서 트벤테와 비겼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팰리스와도 비기면서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다. 토트넘은 목요일 밤 카라박과 3대0으로 승리한 후에 허벅지 근육 통증을 호소한 손흥민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확실하다고 밝혔고, 엔젤 감독은 손흥민이 토요일에 훈련을 원했고 그 훈련을 통해서 주장 손흥민이 선발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자,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맨유 경기 어떤 라인업으로 나올지 풋볼 런던 전담 기자들이 예상을 해보겠다 하면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기자의 예상. 모든 것은 주장 손흥민의 햄스트링이 마지막 훈련 세션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있을 것이다. 그것은 손흥민에게 일종의 늦은 마지막 체력 테스트가 될 것이다. 햄스트링 부상에 대해서는 경기 당일 마지막 시간까지 지켜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니를 한 경기만 결장시키는 것이 햄스트링 부상 악화로 더 오랫동안 소니를 그리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니의 경기에서 속도와 측면 그리고 중앙을 돌파하는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니의 햄스트링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나는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결장할 것이라고 선택할 것이다. 베르너는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17살의 마이키 부어는 이런 어려운 경기에서 선발로 내보내는 것은 큰 부담이 따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엔젤 감독은 셉세비를 오른쪽 윙으로 다시 투입하고 존슨을 왼쪽 윙으로 바꿀 가능성이 크다. 그런 엔젤 감독의 선택은 미들에 공백이 생기게 만들 것이고, 파페사르가 현재는 비수마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발로 나올 것이다 하면서 골드 기자는 비카리오 키퍼,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뽀백, 사르 벤탄쿠르, 메디슨 3 미들, 셉세비, 솔랑키, 존슨의 4-3-3을 예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윌 모트 기자의 예상 라인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이 뛸 수 있는가, 뛸 수 없는가, 맨유와 경기에 앞서 우리가 물어야 할 큰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면, 만약 소니가 조금이라도 이번 경기에서 뛸 체력이 있다면 나는 손흥민을 선발로 내보낼 것이다. 그리고 비카레오는 1선발 골키퍼이고,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는 기존에 나왔던 대로 뽀백으로 나올 것이다. 힘든 오를 보낼 만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비수마와 벤탄쿠르, 셉세비를 넣을 것이다. 메디슨은 필요할 경우 후반에 맨유의 수비벽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벤치에서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최전방에는 손흥민과 솔랑키, 그리고 폼이 좋은 존슨을 배치할 것이다 라면서 리 윌못 기자는 비카리오 키퍼,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뽀백, 비수마, 벤탄쿠르, 셉세비 3 미들, 존슨, 솔랑키, 손흥민의 4-3-3을 예상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토트넘의 팬페이지에 이번 경기 예상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비카리오 키퍼,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 뽀백, 메디슨, 비수마, 벤탄쿠르 3 미들, 손흥민, 솔랑키, 존슨의 4-3-3을 예상했고, 다른 토트넘의 팬페이지의 예상도 알아보면요, 비카리오 키퍼,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 뽀백은 동일하죠. 그리고 메디슨, 비수마, 셉세비 3 미들, 그리고 손흥민, 솔랑키, 존슨의 4-3-3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골드 기자만 손흥민 선수의 이제 부상 우려 때문에 이번 경기 손흥민을 쓰다가 손흥민이 부상이 악화되어서 오랫동안 손흥민을 결장시키느니 차라리 이번 경기 손흥민에게 휴식을 부여하면서 손흥민을 이번 시즌 오래오래 뛸 수 있게 골드 기자는 손흥민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토트넘의 거의 모든 팬페이지에서는 손흥민이 선발로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리 윌모트 기자 역시 손흥민이 선발로 나오는 게 좋다고 이번 경기 손흥민의 선발을 예상하였습니다. 와, 손흥민 선수가 저도 이번 경기에 선발로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오래오래 프로축구 선수로서 뛰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엔제 감독이 경기 전 인터뷰에서 마지막 훈련 세션에서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를 보고 선발일지 아닐지 결정하겠다고 말했었는데 엔제 감독의 선택 존중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전해드린 대로 엔제 감독은 손흥민을 정말 아껴주고 손흥민 선수의 체력을 안배해주려고 손흥민 체력관리 프로그램을 짜냈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근데 비둘기송과 베르너 이 두 선수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혹사를 당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히샬리송은 빨리 부상 복귀나 했으면 좋겠고 베르너는 주급이 손흥민과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베르너가 조금 정신 차리고 돈을 좀 날로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승리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